3월부터 여기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스테이션 렉 2개랑 랩풀다운 이거면 끝이죠? 뭐 더 필요할까 싶습니다. 더 이상 대관샵을 가지 않아도 되고 영상을 촬영하는데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말을 내뱉으면서 머리로는 정리를 하려고 운동 끝나고 영상을 켰는데 제가 하는 이 운동들은 현재는 비상식적인 운동들입니다. 왜냐면 절대 다수가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상식은 중립 스쿼트, 중립 데드리프트, 중립 벤치프레스, 중립 래플다운이에요. 저는 골반 전방경사와 흉추 신전을 했을 때 운동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선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고 그렇게 운동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하는 운동을 A라고 칠게요. 그리고 상식적인 운동, 비상식적인 A의 운동이 아니라 상식적인 현재 중립 프리웨이트, 그들의 방법이 틀렸고 내가 왔다 이렇게 비난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렇게 주장하면 내 주장도 틀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제가 하는 이 A의 운동이 몸에 적응이 되고 이게 숙달이 되면은 다른 스포츠 종목들도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 그렇게 표현도 직접적으로 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골프나 수영, 축구, 뭐 달리기, 요가, 필라테스, 크로스핏 마찬가지로 중립으로 하는 프리웨이트도 똑같다는 거죠. 이 운동을 하면 중립으로 프리웨이트도 더 잘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한 말이 A는 B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A는 B면 B도 A인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이 아닌 이 중립으로 운동하는 방식을 비난하거나 틀렸다고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제 운동도 아닌 거니까 똑같이. 저는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얘를 먼저 하고 나서 얘를 해야 된다도 아니에요. 이제는 얘를 해도 되고 얘를 해도 된다인데, 제가 생각하는 이 A가 너무 좀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다른 운동들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마찬가지로 이 중립의 운동이 정말로 좋은 운동이라면 얘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서로 비난하지 말자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제부터 저는 이 B의 운동을 비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B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그렇게 표현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그 스탠스를 취하다 보면 언젠가는 진짜 진심으로 이 운동도 존중을 하게 되겠죠. 왜냐면 이거를 하건 말건 상관이 없으니까. 어차피 저는 이거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뭐 무적의 논리가 돼버렸어요. 무적의 논리가. A는 B다, 고로 B도 A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기로, 저 스스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A는 B다, B는 A다가 정리가 됐으니까 또 다른 얘기인데, 프리웨이트는 아직 학문은 아니잖아요. 저는 학문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뭐 제일 유명한 거는 리빌딩 마일로랑 스타팅 스트렝스죠. 바벨 프리웨이트를 이론적으로 풀어놓은 책인데, 거기서 주장하는 게 이제 중립 스쿼트죠. 중립 벤치프레스와 중립 데드리프트인데, 저와는 주장이 달라서 조금 아쉬울 뿐이죠. 뭐 실제로 저는 그대로도 운동을 해봤고, 중립 스쿼트, 중립 데드리프트, 중립 벤치프레스를 생각보다 꽤 오랫동안, 수년 동안 그렇게 운동을 했었고, 제가 하는 그 방식대로 지도도 한번 했었고, 그래서 몸이 점점 불편해졌고 운동이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게 현재 하고 있는 비상식적인 프리웨이트거든요. 신체 밸런스가 좋아졌고 이물감이 없어졌고 불편감이 해소됐고, 내가 먼저 이거를 온전히 내 몸에 받아들인 다음에 전달을 하기 시작했어요. 회원들한테 전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뭐 만성 통증들이 다 잡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체형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몸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고 더 쉽게 운동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뭐 저 개인의 경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은 저 개인의 경험이죠. 그래서 경험을 전달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이 경험을 전달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중립으로 운동을 했을 때의 경험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경험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운동 방식을 경험하고 난 뒤에 운동이 다시 재밌어졌고 즐거워졌고, 이거를 알려드리는 거에 있어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고 직업 만족도가 거의 최상이죠. 지금 현재가 예전에 중립으로 운동을 진행을 하고 중립으로 운동을 알려드렸을 때보다 지금 만족도가, 제 만족도 그리고 그들의 만족도도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이건 뭐 물론 제가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없는 사이에 그들의 인터뷰를 한번 따볼게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내 앞에서 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얘기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건 저도 궁금한 내용이고, 그래서 그냥 뭐 이게 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론과 실기의 괴리감이 너무 커요. 내가 책으로 보고 자료로 사진으로 봤던 눈에 담았던 몸의 구조와 실기는 너무나 다르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것도 A는 B고 B는 A예요. 왜냐면은 이 결과물만 놓고 봤을 때 이론으로 정리가 다 되거든요. 해부학으로 정리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A는 B다, B는 A다가 그대로 적용이 다 되는데, 실자와 이론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괴리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거는 위험해, 저거 너무 과해, 저렇게 하면은 나중에 큰일 나가 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랬고 똑같이. 그래서 이 괴리감을 먼저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받아들이는 거는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전달시켜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그 경험을 전달할 공간을 만든 겁니다. 여기죠. 지금 제가 3월부터 운동을 하고 있는 이 공간이 그 경험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에요. 사실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난번에 벤치프레스 예를 들었는데 이번에 뭐 스쿼트를 예를 들어보자면, 스쿼트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무릎이 아프다고 할까요? 스쿼트를 하는데 무릎이 아파요. 그러면 무릎 관절의 구조를 공부하고 스쿼트와 무릎 통증에 대한 논문을 찾아보는 방법보다는 그냥 바벨 스쿼트 가장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훨씬 빠르고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부를 해서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고 논문을 찾아서 스쿼트를 성공시켰어요. 아무런 이물감 없이 내 몸에 쏙 맞는, 그리고 이 대상의 몸에 쏙 맞는 스쿼트를 실현시켰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어. 스쿼트를 통해서 이제 무릎이 더 이상 안 아파. 그러면 성공한 건데, 그거는 너무나 존중을 하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스쿼트는 무릎의 최악인 운동이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했으면 그건 조마한 거예요. 그거는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그냥 스쿼트 잘하는 사람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그냥 업계 종사자가 아니건 트레이너가 아니어도 상관없고, 내가 트레이너야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냥 스쿼트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무릎 안 아프게 스쿼트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그냥 0번 0순위 우선순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책을 펼치는 건 그 다음에 일단 운동을 알려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잘 해야 되고, 본인이 먼저 내 운동을 너무나 잘 해야 되고, 그러려면 실기를 먼저 마스터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론을 파다 보면 답이 없거든요. 이론만 파다 보면 스쿼트는 무릎에 안 좋다는 결론에 도달을 해요. 거의 90%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말하고, 제가 말하는 전문가는 의사, 그리고 물리치료사, 그리고 재활 트레이너들 다 스쿼트는 무릎에 안 좋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더라고요. 유튜브 보면. 그래서 그게 전 존망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실기를 하지 않고 책으로, 학문으로, 논문으로 스쿼트를 공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들에게도 이런 경험을 한번 시켰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릎 안 아프고 허리 안 아프고 관절 친화적으로 스쿼트를 할 수 있구나라는 그 경험, 그 깨달음을 전달시키는 날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되겠죠. 지금 저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랑 같이 이 센터를 만들었고, 그분도 체감을 하고 있고 이 경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확신합니다. 좋아하실 거예요. 이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를 했을 때 왜 좋아지는가에 대한 해설을 해줄 분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완벽한 이론으로 잡아주실 분이고, 이 프리웨이트라는 학문을 만들어 주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다음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업계 종사자라면, 트레이너라면, 강사라면 공감을 하실 만한 내용인데, 내가 이 대상한테 스쿼트를 시켜요. 근데 이 사람이 몸이 한쪽으로 막 쏠려. 왼쪽이라고 표현할게요. 스쿼트를 시키는데 막 내려가면서 막 왼쪽으로 치우치면서 골반이 돌아. 막 바벨을 쥐고 있으면 바벨이 돌겠죠. 맨몸으로 하면 어깨가 회전을 들어가고.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체중이 왼쪽으로 치우치고 회전이 들어가지? 원인 분석을 시작을 할 거예요. 어떤 근육이 짧아지고 어떤 근육이 늘어나며, 또 뭐 근막의 원리로 회전이 들어가는지, 그렇게 해석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언제 하고 있을 건데요? 수업은 언제 하고, 스쿼트는 언제 하고, 운동은 언제 시킬 건데요 도대체? 그 순서만 조금 바꾸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왼발 지지하는 게 편해요. 그러면 저라면 오른발 지지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 같아요. 오른쪽 발바닥으로 체중을 실는 그 경험을 시켜줄 것 같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사실 이 대상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나는 오른쪽을 그렇게 지지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중심 상상 꽉 밟고 있는 그 상황이 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이론적으로 접근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운동 시키는 사람도 재미없고, 운동을 하고 있는 대상 회원도 재미가 없어요. 진도는 안 나가고.
계속 눕혀서 스트레칭 해줘야 되고 국소 부위 계속 문질문질해서 짧아졌다고 내가 예상한 부위 풀어야 되고 늘어났다고 예상한 부위 강화시켜야 되고 그 보조 운동 하다가 수업 끝나버리거든요. 혹시 그래서 개선이 되던가요? 개선이 됐다면 5분 있다가 다시 시켜봤을 때 어떻게 되던가요? 유지 기간이 얼마인지도 궁금하고 그런 식으로 운동을 했을 때 여기 왔으면 그냥 운동 공간에서 운동하고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러고 하루 종일 생활하고 있다가 와도 여기 와서 정렬 바른 정렬 연습하고 가면은 이러고 있어서 아무거나 상관이 없다는 거죠. 밖에 나가서 무슨 방법을 써서 체형을 망가뜨려서 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바른 정렬의 운동을 할 거니까.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를 먼저 놓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주구장창 스쿼트만 해야 되는데 불편감이 다 해소가 됐을까? 왜 무릎에서 계속 소리 나던 게 갑자기 왜 어느샌가 사라졌지? 난 스쿼트밖에 안 했는데. 나는 왜 구분 등이었는데 나는 계속 등이 말려있고 라운드 숄더에 스쿼트만 하니까 왜 몸이 계속 펴지는 거지? 나는 분명히 허리가 아팠는데 주구장창 스쿼트만 하니까 왜 허리가 이제 안 아프지? 그거는 리와인드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 때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이 아플까를 생각하고 그거를 설명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운동만 하고 회원 간 다음에 그때 리와인드 하면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되돌아갔을까? 왜 좋아졌을까를 생각을 하는 게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과를 통해서 다시 이론을 되돌아보는 방향성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에서는 그냥 경험만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경험, 중심을 잘 밟는 경험, 내가 내 몸을 조절하면서 쓰고 있다는 그 경험만 했으면 좋겠어요. 끝.